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제대로 된 질의응답도 못한 채 정회를 거듭했고요. 오후에는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요. 우리 두 분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두 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시죠. 손병호 변호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 신장교협에서 처음 뵙는데 청취자분들께 우리 단골손님이라고 그럽니다. 단골손님 여러분께 우리 전 평론가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단골 손님 여러분, 신장기업의 강점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건데요. 오늘 그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단골 손님 여러분, 신장기업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손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일로 예정됐다가 오늘 연기되면서 뭐 증인 채택 문제로 연기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시작은 부실 자료 공방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소위 검수한 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인사말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이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느냐 제척 기피 회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방으로 오전 상황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자가 일부러 공방을 유도하는 작전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있고 민주당이 너무 그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적인 걸로 너무 시간 끈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상황 먼저 평가해 보죠. 근데 저는 이 최강욱 의원이 여기에 뭐 오내 만에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이지 그렇죠. 그게 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공방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를 사전에 해서 안 그래도 짧은 이 시간을 검증 시간을 조금 더 검증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정책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쓰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각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서면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은 5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보니까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민감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기 어려우니까 열람을 좀 하는 방식으로라도 나중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정말로 이게 뭐 유출되면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청문위원들에게 좀 성의 있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를 받게 되는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후보자는 뭐 성실하게 답하겠다 원론적 대답만 했지 뭐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따박따박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따박따박 다 할 말은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정적 한방은 정작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 어땠어요? 오늘 뭐 눈에 띄는 공세나 답변이 있었나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 네. 시간 들여서 보고 왔는데요. 네.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질문들이 아니었나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 질문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답변도 잘 준비된 대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됐던 것 같고요. 다만 네. 또 일부 답변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지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답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일부 답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특히 자녀 스펙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이게 하나의 새로운 스카이 캐슬이다. 뭐 예, 이제 저는 오히려 아이비 캐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네요. 스카이는 국내 대학이고. 네,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그 조카가 또 입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전혀 이제 스카이 캐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이비 캐슬의 그들만의 그 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던 그 딸 관련된 그런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답들이 뭐 잘 몰랐다든지 본인이 이제 특히 한직에 있었다 아니면 자천돼 있어가지고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답변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특정 진영의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검수완박 용어를 오늘도 썼어요. 사실 서면 답변서에는요 매번 반복해서 매 답변서에 다 검수완박이 반복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네. 자세히 보시면 일부 언론은 그렇게 쓰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네. 특정 쪽에서 주장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 음. 특정 진영을 대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것은 특정 정당에서 쓰는 용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면 정확한 명칭을 써야겠죠. 그래서 자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가뜩이나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정의당에서 전사를 보냈냐 이렇게 예.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말은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내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통합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관 후보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하는 태도라던가 또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용어를 보면 특정 정당의 후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인이 어쨌든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명시를 한다면 이 태도의 부분에서 자꾸 논란이라던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자중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매우 아쉽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세요. 크게 보니까 이제 딸 스펙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여러 군데 무슨 논문 대필한 논문이 있는 게 아니냐, 국제학술대회 제출한 논문은 표절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출판된 전자책에는 저작권을 좀 위반한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등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체로 연습용 리포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6개 단체가 8일날 공동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딸이 표절과 논문 게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비춰볼 때 도저히 장관 후보자라서는 부적격이다라고 반박이 이미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학문적인 자유 차원에서 보자라는 취지이지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돈 지불하면 게재해주는 학술지하고 자꾸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식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답변에 보면 솔직히 그동안 딸의 교육 과정에 대해 잘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남의 말 하듯이 후보자가 하면 어떡합니까? 네. 본인이 해명을 하고 본인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청문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히려 의혹을 잘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 논문 대필 정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거보다도 출판된 전자책이 0.99달러 내지는 9.99달러에 판매가 됐는데 네. 이게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했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은 돈 받고 사실상 판매가 된 적이 없고 판매가 됐다면 그거를 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다. 그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절 행위 자체가 일단은 거의 50% 이상 있었던 네. 걸로 확인이 된다고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라는 곳에 이제 전자책 네.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결제를 해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영리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령 그게 어떤 판매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고 영리 목적일 때는 고소도 필요가 없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마존 만약에 한 명도 다운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그러한 그 전자책을 판매하려는 했던 그 행위 자체도 일종의 기망 행위가 지금 담긴 거거든요. 네, 네. 예,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작가가 열심히 이제 만든 저작물을 판매한다고 봤을 텐데 그것이 표절된 것이라면은 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사기죄도 충분히 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몇몇 기자들이 돈 주고 다운 받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네. 돈 주고 다운을 받긴 했는데 지금은 다운 못 받는답니다. 사라졌대요. 싹 치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 우리 손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공소시효는 다 지나갔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특별한 답변이 있었나요? 아파트 편법 증여 관련해서 이전에 아파트 편법 증여나 내지는 그게 이제 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은 지역주택조합 건데 자기는 군대에 있어서 예.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 예, 이렇게 일단 너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돼서 예. 이제 뭐 기억이 없고 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 귀에 딱 꽂혔던 부분은 네. 그 이제 어머니에게 네. 그 1억 원 그 부분을 돌려줬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 갚았다. 네, 갚았다고 표현하셨는데. 갚고 근저당권을 예, 해제했다.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 질의가 이어지니까 당시에 저축은행 계좌로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 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은 해명을 하셨고,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이제 저도 기대는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오래됐고 자료가 없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산에서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자료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 검수완박 관련해서 공방이 쭉 진행이 됐는데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파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전 평론가님 말씀은. 아니, 저희 공직에서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이거 썼을 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썼죠.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도발적이고 정의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약자를 위한 법무행정을 하러 온 사람이냐 싸우려고 온 전사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너무 좀 검찰의 대변인인 것처럼 과장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면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본다면 지난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인했던 것은 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에 국민의힘도 한 번 동의를 했던 건가요? 네.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란 말을 쓸 때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이면서 최근에 검찰 행태에서 비판하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국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검찰개혁 이슈가 왜 이렇게 반복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지 왜 그런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말만 나올 때 국민적 우려라고 하는 말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 그 오늘 손 변호사님 그 방금 전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기수분리 법안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이 법이 어렵게 하는 건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률 자체에서 그 6대 중대범죄에서 이제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부패, 경제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선거범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뺐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고유명사처럼 네. 오히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자체는 검수완박이 절대 아닙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검찰에는 이제 2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 여러 법조인들이 우려했던 그 검찰의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 네. 예, 보안 수사, 2차적 보안 그거 수사권도 다 여전히 인정해 남아 줬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을 고유명사처럼 계속해서 쓰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검사 만능주의, 네. 예, 경찰을 믿지 못한다.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한 네. 세력이라고.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경찰 출신 손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비난받고 폄훼받아야 될 정도로 예. 부패하거나 무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도 상당히 많이 이제는 역량이 올라와 있고요. 네. 오히려 뭐 치안 한류 또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해외 경찰 기관에서도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수사 기법이나 치안 기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형사소송법 자체가 거의 이제 70여 년 가까이 경찰을 검사의 어떤 부하처럼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검사가 경찰에 얘기하는 걸 지휘라는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네. 계속 경찰 자체가 상당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이제 조직인 것처럼 네.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검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직접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사건을 자신들이 종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뭐든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수사 역량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잘 보존하지 못한다. 이 소위 이 법안이라고 이제 오후에는 소위 이 검수완박 법안이란 말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바꿨던데 검찰 수사 역량이 대한민국의 수사 역량인데 이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 여전히 경찰은 수사 역량이 모자란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근데 또 현장에서는 경찰이 너무 업무가 많아져서 그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네. 경찰들도 이 법안을 반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이거 예.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고 경수독박입니다. 아. 경찰 수사가 지금 독박을 쓰는 꼴이죠. 네네.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경찰에게 어떤 수사 개시권 또 종결권, 1차적인 종결권을 줬던 게 2021년도 작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에 맞춰서 경찰 업무가 늘어날 것은 명확 관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인력과 줘야지. 예산을 재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경찰의 업무에 늘어난 상당 부분의 업무는 원래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했던 업무를 네네. 이제 그 업무조차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조직 논리에서 이제 검찰청 수사관들이 경찰청으로 와야죠. 이제 와서 그런 인력을 보충을 하는 그런 조치가 사실은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작년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작년부터 시행된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가 일어나고 다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바뀐 제도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을 재배치하지 않았던 이제 정부라든지 뭐 국회에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네. 그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오히려 그러한 이제 검찰 수사 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도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러한 뭐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인력을 그 우수한 수사 역량을 경찰에 넘겨주는 네. 예, 그러한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인력 재배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한번 추진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그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역량이 수사할 게 많은 쪽에는 역량이 그 충원이 안 됐고 이제 수사한 게 적어진 검찰 쪽에는 그래서 뭐 어디 뭐 꽃꽂이반도 있고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느 검찰청 지청에는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거는 이제 여당이 됐으면 검사 입장에서만 그냥 조직을 볼 게 아니라 장관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배분할 거냐 예.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전평론가님, 네. 이 한간에는 그래요. 두 한씨 중 한 명은 안 된다. 뭐 한덕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지금 그 인선이 마무리될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사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참 이게 제대로 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건데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랬어요. 이유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뭘 검증하기도 전에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다 보니 네. 여론이 거의 좋지가 않은 겁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두 사람을 굳이 연계시킨다라는 관측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갔던 것 같으면 국회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네. 너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차관 인사를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기재부 네. 1차관을 비롯해서 15개. 이 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일단 행정 공백은 빨리 메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대신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의결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내일부터는 새 대통령의 특성상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장관 임명 뭐 그냥 강행 처리하고 총리 없는 상태에서 가더라도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래 보여요. 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동훈 후보자 반대하고 만약 설립이 된다면 법무부 산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더 확대하겠다. 부활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소위 지난 정권에서의 검경 수사권 분리 권력기관 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모습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검찰 개혁의 방향하고 이제 정반대로 이제 역주행을 하겠다는 표현이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수사정보 담당관실 부활하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공수처에서 이제 발표했던 고발사주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정치 유튜브 채널 네. 이것을 이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 성향별로 1위에서 5위까지 방송을 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상부에 보고서를 써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네. 그게 과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인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정보 수집 순기능을 살리겠다. 정보 수집 순기능의 그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상당히 저도 의문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대범죄수사청 또 만약에 설립이 되면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 결국에는 기존의 검찰의 특수수사 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수부 분사무소 만들겠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지금 검찰 그 수사 역량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자신의 그 지휘 하에 두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실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걱정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정회 중이고요. 아마 심야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했고요.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 손병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